자, 26학년도 올해 수능까지 반영을 해서 내년 27학년도 수능 대비로 법률리 철학 패스트트랙을 다루는데 지금 이 수업을 예비 고1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이유는 여러분 학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1부터 변별력이 있는 독서 지문을 내는데 올해는 법논리 철학일 확률이 매우 높더라요. 그래서 눈여겨봐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수능 시험 범위라고 하면 전에 몇 번이라 했지만 평가원 기출과 EBS인데 다 볼 수도 없고 너무 많고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몰라서 제 교재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 교재 첫 번째 나와 있는 지문 내용 요약을 하면은 자, 우리는 봐봐. 우리는 지적인 생명체죠. 그러면 지적 생명체에 있어서 지식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첫 페이지를 보시면 지식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지식을 어떻게 분류하죠?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요. 절차적 지식과 표상적 지식이요. 풀고 해설 써오는 거는 과제로 보충 영상으로 나갔으니까 해 오시고 선생님이 놓친 애들 있을 수 있으니까 공익원 그 영상 리스트도 정리해서 전달해 주세요. 자, 그 내용을 저는 한 번에 정리하는 거거든. 자, 어디다 정리할래? 국어 노트에다 하세요. 국어 노트에다가. 자, 그럼 국어 노트에 한 걸 어디에 정리할래? 예. 교재 4페이지부터 보면은 여백이 차고 넘치거든? 여백 하나 때려 잡고 거기다 필기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단권화를 하셔도 되고, 노트에 필기할 걸 다시 단권화 하셔도 돼. 근데 자신이 없으면 그냥 교재 하세요. 단권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신이 없으면 그냥 5페이지 여백에다 하시면 돼. 자, 따라오세요. 절차적 지식과 표상적 지식인데 절차적 지식은 뭐야? 능력 소유야. 표상적 지식은 정보 소유야. 예를 들면 능력 소유니까 나는 강영욱이야. 콩이 앉아! 라고 하니까 콩이가 앉네? 라고 하는 거죠. 됐니? 강아지를 잘 달러요. 자, 표상적 지식은 뭐야? 내가 여기다 쓰는 내용을 안다야. 즉, 나는 암기했다야.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둘 다인데, 자, 그럼 여러분한테 퀴즈 내볼게. 아주 쉬운 퀴즈다. 사고력 테스트는 1번에 들어가요? 2번에 들어가요? 사고력 1번이야, 2번이야? 사고력 1번이야, 2번이야? 헷갈리죠? 왜 헷갈릴까? 자, 지문에 근거하면 예를 들면 사고력을 수학적 계산 능력이라고 한다면 여기죠. 자, 왜 그랬어? 자, 보시면 표상적 지식을 두 개로 분류해놨어요. 모함으로. 경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와 경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정보. 자, 여러분이 이미 수학은 선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집합기호, 여집합에 C를 쓸 거야. 여집합을 영어로 하면 complementary set이라고 그러죠. complementary가 뭐니? complement가 영어로 보호였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as subject, V verb, C complement에서 보호였잖아. 보충해준다는 뜻이야, 얘들아. 그래서 set이 집합이야. 그래서 complementary set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C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건 논리기호로 보면은 얘를 제외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경험을 제외한다는 거는 경험 없어도 된다, 경험 이전이다. 그래서 선엄이라고 바꿨습니다. 자, 영어에서 앞으로 바꿔 쓴다는 거는 잘 기억해놔. paraphrase라고 합니다. paraphrase가 주제 상당 어구를 바꿔 쓰는 원리를 의미하고 영어의 reading skills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였던 건데 국어에서도 많이 갖다 쓰실 거라서 다른 과목에다 쓰는 개념들도 이렇게 연결 지으셔야 돼. 왜냐하면 국어는 범교과 과목이라 벌써 철학 얘기하고 있잖니. 자, 그러면 지식은 이런 종류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경험과 바꿔 쓸 수 있는 걸 우리 1주차 수업과 엮어봐. 내가 진짜 몇 번, 한 50만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50만 1번째 얘기할게요. 경험은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어? 오감 정보요. 오감 정보는 시청, 후미촉 얘기할 수 있지. 그때 우리 문학 개념 중에 어떤 개념을 떠올렸죠? 내가 이것도 정말 몇 번 얘기했는데 형상화라니까. 이걸로 패러프레이즈 하면 뭐라고? 구체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잘 들어야 돼. 우리 역사를 보자. 우리 인류 역사의 최초를 뭐라고 하니? 선사. 선사의 뜻은 뭐야? 역사 이전이야. 사자는 뭐야? 기록이라는 뜻이라고 배우셨잖아. 그래서 기록 이전이 선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역사가 아닌 거야, 사실은. 역사면서 역사가 아닌 거죠. 왜? 기록 이전이니까. 그러면 기록이 됐을 때부터 해서 우리는 그때를 가장 오래됐으니까 고대,
그 다음을 미들 에이지, 중세, 근대, 현대. 사실상 보면 현대적 관점에서 역사를 나누고 있다는 것도 보이실 건데 이 역사 구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여러 학자들이 여러 생각들이 있을 거야. 자, 그럼 이걸 왜 하는 거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되는 시대에 왔어요. 왜? 우리는 육체노동에서 기계에 밀리는 산업혁명 시대, 정신노동에서 기계에 밀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수업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인간을 정의하는 학문이 뭐라고 했지 내가? 그게 지금 내가 수업하고 있는 철학이라는 학문이라 그랬었잖아요. 자, 철학이 뭐다? 인간을 정의하는 학문이야. 자, 오늘은 여러분 외울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어휘 수업같이 국어 개념어 수업같이 외울 게 꽤 많아지고 있어.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여기 기준으로. 꽤 많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부지런히 바지런히 적으면 이해 못할 것도 없고 못 외울 것도 없는데 흘려버리시면 이거를 또 하셔야 돼. 지금 하세요. 내가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들아. 정말 여러분이 뼈저리게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절대로 재수를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재수는 10%야, 성공 확률이. 자, 재수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자, 너희가 재수 한 번 하는 재수를 제대로 할래요? 적당히 할래요? 제대로 해요. 특히 여러분 부모님은 어찌 보면 니네가 거의 전부야. 그럼 본능적으로 이기주 유전자 때문에 그래. 그러면 진짜 집 팔아서 해요. 그래서 한 달에 500만 원 씁니다. 시대인재 가면 아마 한 달에 400 정도 들 거고 생활비에서 500 정도 쓸 거야. 이거를 10개월 하실 거 아니야. 그럼 5천만 원이야. 근데 미련퉁이들이 삼수를 해. 1억이에요. 자, 잘 들어. 부모님 등골 빼가지고 1억을 갖다 써서 의대를 가셨으면은 그만큼 리워드가 있죠. 서울대를 가셨으면 리워드가 있죠. 그럴 애들은 10%가 안 된다니까. 90%는 이건 돈 갖다 버리는 거야. 근데 얘들아 1억이잖아. 지금도 갭 투자가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집이 있고 없고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의 출발선상에 영향을 주는데 이 1억을 이 사람들아 왜 여기다가 때려 버려?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나중에 정년이 1년, 2년이 깎이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봉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50대잖아. 평균 연봉이 1억은 넘을 거야. 그럼 사실상 기회비용은 2억이 날아간 거야. 왜 돈을 갖다 버리냐니까? 그러면 기회비용 해봐. 3억 4억이야. 3억 4억이면 요즘 대출 규제 때문에 2억 정도 대출이 나오는데 서울에 2억 대출 받아서 변두리에 집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 너희는 집 한 채를 날린 거야, 방금.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3년 안에 승부를 보라고. 다 필요 없어. 돈 때문이야.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건 특히 여학생들은 잘 들어. 너희가 진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너희의 인생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해서 20대 후반까지야. 때려 죽여도 30대 이후엔 안 와. 제발 좀 각성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좋은 시대를 왜 재수함수 하다가 쓰레기통에다 처박냐는 거야. 남자애들은 미안해. 니네는 빨라도 30대야. 너희는 20살이 딱 되는 순간 인생의 지옥을 맛볼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일단 씨발 군대를 가야 될 거 아니야. 아, 군대가 천국이야. 그러면 그 인간은 그냥 아예 부처님 그 이상이야.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군대가 천국이면 난 너무 부럽다. 남자애들 군대 안 가니? 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에요. 축하드려요.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야, 그래도 이제는 삼성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잖니.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선수좀 되셨을 때 진짜 미친 듯이 바지런히 산 남학생들은 열심히 헬스 같은 거 하셔가지고 어깨가 요만했다가 어깨가 요만해지면서 느끼시겠죠. 아, 베이노쌤 말기를 듣길 잘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남자애들은 그렇게 해갈 게 많단다. 내가 나중에 남자애들 따로 있을 때 얘기를 해줄게. 자, 이쯤 됐으면 이제 이게 다시 정리가 됐을 거고. 그럼 봐봐.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하는 학문이 철학이잖아.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원래 고대 철학이 언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이 도저히 안 되네? 야, 모든 게 신의 뜻이라고 해버리자라고 신학으로 설명을 하다가 야, 틀렸구만. 천동설이라며. 신의 아들이 살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의 중심이 모든 천체는 인간을 중심으로 돈다며. 틀렸구만. 자연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죠. 철저하게 자연과학은 뭐야? 경험하는 거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우주를, 이 시대를, 이 자연을 관측해서 나온 결과로 가는 건데 관측 결과니까 절대적으로 참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 가장 참일 확률이 높은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학문은 다 경험적 학문이에요. 왜? 근대부터 경험적 학문으로 갔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경험이 아닌 학문을 뭐라고 해? 선험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이게
우리의 4페이지 내용이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경험적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성립되는지 보셔야 돼. 그게 니네가 질문한 세 번째 문제야. 자, 기억 밑줄을 보세요. 니네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 자, 카메라 저 끝으로 보내주세요. 자, 기억도 패러프레이즈를 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뭐가 없어. 귀여운 게 없어. 내가 요즘 쓰레빠만 보면 이게 생각나요. 굿굿바이. 미안해. 자꾸 화사가 생각나요. 빨간색 쓰레빠. 알잖아. 너 인스타 안 하냐? 왜 저런 표정으로 보지? 이건 보고 가야 돼. 이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아. 화사, 굿굿바이. 화사 박정미 여기 있다. 이건 꼭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카메라 이쪽으로 올게요. 일단, 자, 여학생들은 좀 참으시고, 남학생들은 이 표정 연습을 하세요. 잘 안 들리는데? 뭔지 모르겠죠? 네, 이쪽으로 봅시다. 자, 봐라. 카메라 여기로 잡아볼게요. 내가 대상과 사례라고 정보를 분류하고 여기에 슬리퍼가 있어요. 슬리퍼 방금 무슨 색이었죠? 검정색이라고 여러분은 뭐 하냐? 시각으로. 물론 냄새가 날 수도 있겠죠? 후각으로. 그거를 미각을 보는 미친 짓은 하지 않겠죠? 하지만 손으로 뒀으니까 촉각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오감 감각으로 뭐 하냐면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경험적 정보는 어떻게 들어오니? 눈으로, 코로, 혀로, 귀로, 촉각으로 정보가 들어왔지. 그럼 그렇게 들어온 정보는 당연히 뇌로 가서 처리가 되죠. 자, 그럼 봐. 4단계에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보면서 앞으로 슬리퍼만 볼 때마다 저게 떠오를 거라고. 이게 뭐냐면 일반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드립은 그만 치고 이 지문에 나와 있는 4페이지와 그 다음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문의 예시를 가지고 보면은 사과가 있어요. 자, 여러분 AI,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했을 때 저게 사과다, 저게 고양이다, 저게 사람이다 라고 머신러닝 할 때 어떤 방법을 썼냐? 이런 방법을 쓴 건데, 자, 사과는 지금 무슨 색이었니? 검정색이었잖아. 근데 녹색 칠판에 그려놨으니까 녹색이 됐네? 자, 그 얘기야. 우리는요, 사과의 빛, 광자가 때려서 우리 눈에 들어온 광자 정보를 가지고 얘의 색깔, 모양, 크기 같은 걸 종합해서 얘네는 사과라는 일반화를 해낸다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 우리의 모든 지식은 어떻게 형성이 되니? 첫 번째, 대상을, 사례를 뭐해서? 오감으로, 감각, 경험해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일반화한다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나랑 수업했거나 아니면 공부하시면서 봤을 텐데,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사고라고 하죠? 바로 귀납 추론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정보를 4개로 쪼개놓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는 대상 사례들을 2. 감각 경험에서 3. 귀납 추론에서 4. 일반화했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러면 니네가 질문했던 그 문제 정답이 딱 보여요. 빨리 필기하자. 자,
이건 이미 우리가 이제 과제로 나갔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하는 거고, 지금 OT 수업으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국어라는 과목이 이런 과목이고, 특히 요즘 철학 지문이나 논리 지문이 어려워졌는데 어떤 느낌으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구나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륙 수능에 약간 좀 논란이 됐었던 지문에 대한 접근 방법이거든. 자, 카메라 이쪽으로 올까요? 자, 그럼 얘들아, 자, 봐라. 기억에서 니은이 도출이 됐다는데 1번 개별적인 대상들을, 2번 감각 경험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3번 귀납 추리를 통해서 일반 법칙으로 처리를 하죠. 따라서라는 논리 기호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논리적으로 동치명제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따라서 때문에 기억과 니은은 똑같은 1, 2, 3, 4단계를 거치거든. 그럼 봐 얘들아, 자연세계에 대한 일반 법칙은 개별적 사례 대상이야 귀납 추리야 감각 경험이야 일반 법칙이야. 1, 2, 3, 4번 중에 니은에 나와 있는 일반 법칙은 뭐를 바꿔 쓴 거예요? 1, 2, 3, 4번 중에 뭐를 바꿔 쓴 거야? 일반 법칙이니까 당연히 4번을 바꿔 썼지. 그런데 얘들아, 경험적이라는 워딩은 몇 번이야? 감각 경험 2번이잖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4번도 2번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다시 잘 들어 얘들아. 국어는 어떤 특정 단어의 유무를 묻는 문제는 50점밖에 안 깔아줘. 수학도 1, 2, 3, 4번 백날 다 맞춰봐. 5등급이야. 그러면 1, 2, 3, 4등급으로 우리가 옳고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꿔 쓴다는 개념을 국어에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 개별적인 대상을, 2. 감각 경험을 통해 3. 귀납 추리를 통해 4. 일반 법칙이야. 따라서 4. 일반 법칙이 이 경험적 지식이 되려면 1, 2, 3, 4단계에서 4번과 2번이 같으려면 누구 역할이 중요해? 중간에 끼어있는 3번 역할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2번을 갖다가 4번으로 처리해 주는 게 3번이니까. 자, 그럼 봐봐. 2번이 네모였으면 4번도 네모가 돼야, 즉 2번이 경험이었으면 4번도 경험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2번과 4번이 같은 거잖아. 다시 봐. 자, 2번의 성격은 경험이야. 그런데 4번도 경험이라고 해놨잖아. 그러면 1, 2, 3, 4번 순서대로 가는데 3번이 뭔가를 해서 경험을 만들어줘야 돼. 됐니?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3번은 2번을 확장해야 되겠어요? 축소해야 되겠어요? 변형해야 되겠어요? 그대로 와야 되겠어요? 그대로 와야지. 그래야 경험이 경험으로 가겠지.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많이 질문했거든. 자, 질문한 친구들 좀 이따가 저한테 이거 확인하고 가세요. 이해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기억은 1. 대상을, 2. 뭐 해서? 오감으로 감각, 경험해서, 3. 뭐 해서? 귀납 추론이라는 사고 과정을 통해서, 4. 뭐 했어? 일반화했다는 거야. 이게 바로 기억 얘기야. 니은에서 뭐라 그래서? 따라서 라는 뜻은 기억과 니은이 동치명제야. 논리적으로 뭐래? 자, 4번 자연의 세계의 일반 법칙도 4번이 뭐랑 같다? 경험적이다. 2번과 같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4번과 2번이 같아지려면 순서대로 가는데 중간에 낑겨있는 3번이 어떻게 돼야 돼? 둘을 같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둘을 같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됐어? 둘을 같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 해서도 안 되고 마이너스 해서 안 되고 변형해서도 안 되고 그대로 가져와야 되잖아. 그래야 경험이 여기도 경험으로 그대로 성격을 갖게 되니까 3번 끝이라는 거야. 자, 이해 안 되셨어도 어쩔 수 없어. 써 그냥. 쓰고 나중에 한 1년 정도 또는 쓰고 한 달 정도 쓰고 또는 공부량이 쌓이는 것에 따라서 성장이 이루어지면 이해가 되실 거니까 일단 필기하세요. 됐니? 그리고 일반고는 이 정도 레벨 아니어도 1등급 나와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나는 자사고 전교 1등, 일반고 전교 1등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어려운 거고, 그게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클리닉 시간과 특강 시간을 12월 말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처리되셨고. 자, 근데 잠깐만. 카메라 다시 한번 이쪽으로 봅시다. 얘들아, 정말 내 슬래퍼가 검정색이었을까? 흰색은 아니었을까? 빨간색은 아니었을까? 그 얘기야. 즉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식은 부정확할 가능성이 생겨. 그래서 인식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는 거, 부정확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는 게 바로 인식론과 세트로 들어오는 회의론이에요. 의심을 해보는 거야. 됐니? 그러면 첫 번째 지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식론에 대한 지문이고 두 번째 지문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의심을 해보는 회의론 지문이야. 그러면 의심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번째 지문은 자, 우리 현실은 매일 바뀌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했을 수도 있어. 여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남자친구는 우린 아직도 사귀는 거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봐라. 현실은 변화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고정된 상태가 돼요. 현실은 매 순간 변하는데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거야. 이 둘이 같지 않아서 오류가 생긴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두 번째 페이지에. 무슨 말인지 어렵지. 근데 이게 바로 이륙수능에 나왔어. 여러분, 3년 안에 이걸 이해하는 레벨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가 던져놓는 거고 해설 영상 듣고 복습하시고 하면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되셔야 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인식론에서 회의론으로 이어지는 게 두 번째 지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제를 제대로 해오셨고 안 해오셨다면 오늘 수업 바탕으로 들어오시면 이해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내용까지 6페이지까지 정리가 끝났고 이제 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 방법인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자, 이거는 그냥 그대로 베껴 놓으시면 돼요. 자, 연역과 귀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갈 건데 자, 연역법은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무조건 참여되는 논증입니다. 귀납법은 전제가 참여를 하더라도 귀납법의 전제는 사례다 보니까 발레 하나만 튀어나와도 거짓이 돼버려. 그래서 전제가 참이라고 해서도 결론이 참거짓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연역법보다는 취약한 게 사실이야. 하지만 귀납법의 장점은요, 새로운 사례를 발굴하면서 만들어낸 지식에 의해 새로운 지식이 확장된다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연역법은 전제에 함축된 동치명제 반복을 할 뿐이에요. 새로운 지식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연역법은 예를 들면 수학 공식을 가지고 새로운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거나 수학 공식을 가지고 문제 적용하는 즉 원리에서 원리의 사례로 가는 방향성일 때 연역법, 사례들에서 원리를 발견해내는 게 귀납법이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너희가 나중에 수학적 귀납법 이런 걸 배울 텐데 1, 3, 5, 7 그 다음 뭐 나오죠? 그 다음 뭐 나와? 1, 3, 5, 7 그 다음 뭐 나와요? 당연히 9겠지. 이게 너희의 시험 범위야. 그런데 거의 뭐 일제시대에 지어졌던 정석이란 책을 보면은 여기다가 33을 써놓는 그런 이상한 해괴망측한 짓을 하시는데 그건 옛날이 그랬던 거고 여러분이 배우는 이건 뭐라고 여러분 이걸 정의하죠? 안 배우냐? 수의 나열, 수열이라고 배우시죠? 규칙성 내 수의 나열은 니네가 배우는 규칙성은 딱 두 가지. 1번, 한간의 차가 같은 수열. 2번, 한간의 비가 같은 수열. 등차수열, 등비수열만 배워. 여기는 한간의 차가 2로 같죠. 그러니까 니네가 배운 거 등차, 등비수열 경우에서 둘 중 하나니까 그냥 얘는 9라고 쓰셔도 너희의 시험 범위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더란데 우리는 뭐 했어? 그렇죠. 사례들을 바탕으로 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일반화했잖아. 맞니? 그래서 혹시 수열 아는 사람 손? 수열 선행했다 손? 자, 그러면 이거 일반화 어떻게 쓰니? n번째 항을 일반항 an이라고 쓰고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맞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반항 공식으로 우리는 사례를 바탕으로 이 일반항을 쓸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일종의 귀납적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 규칙성을 발견해서 공차가 2다 라고 우리는 사례에서 원리를 발견해낸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야, 일반항이 2n-1이라더라. 5항을 구해보렴 5 대입해서 10-1에서 9라고 구하시는 건 이건 연역적 방식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는 수학에서 연역과 기납법을 배웠거든? 그 연역과 기납법 배운 베이스를 이제 국어에다 적용을 하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사실 이건 과제를 해오셨으면 이미 다 있는 필기고 설명이야. 그래서 8페이지가 어떤 맥락인지 얘기해드렸고 그럼 우리는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지식을 만들 수 있는 레벨까지 갔다 보니까 10페이지에서는 완벽한 회의론까지 가보는 거예요. 완벽한 회의론을 하면 이거다? 어머나? 꿈이다 얘들아. 라고 하면서 번쩍 일어났던 꿈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지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회의를 할 수 있냐인데 내가 아니라 사실은 통 속의 뇌라고까지 의심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즉, 내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레벨까지도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회의론이야. 그래서 어차피 해설 영상에 정말 자세히 설명드렸고 친절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여기까지 오시고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이게 이번 26수능에 연결이 되는데
자, 제 목표는 뭐냐면 이번 26 수능을 보나마나 내년 1학기 1학년 기말고사든 중간고사는 갖다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벨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을 해드렸고, 자, 혹시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봐. 지금 수업 내용 번쩍 들어, 번쩍. 적당하다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여기 따라오시면 돼요. 너무 좋아하는데 에어컨 틀어주니까. 더워해가지고요 에어컨을 틀어드렸어요. 밖은 이렇게 추운데 또 이 후끈후끈한 우리 또 이제 항문의 열기들 때문에 덥죠? 여기까지 되셨으면 필기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내지문에 대한 설명을 했고 나머지도 부지런히 풀어서 잘 오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나요? 자, 하나 과제 물어보자. 자, 과제를 해왔는데 과제 평이했다 손, 어려웠다 손, 번쩍. 이게 어려웠어요 혹시? 어려웠다 손 괜찮아. 번쩍 들어, 번쩍. 평이했다 손, 적당했다 손. 자, 되셨고. 자, 이제 오늘은 이걸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정 난이도로 가볼 것인데요. 자, 64페이지 보자. 나랑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64페이지를 풀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64페이지 푼 적 있다 손. 빨리 봐. 풀었을 가능성이 있어. 번쩍 들어 빨리. 64페이지 딱 봤는데 나 기억이 나는 것 같다 손 번쩍. 번쩍 들어주세요. 번쩍. 많이 없네. 자, 일단 기억나는 학생도 64페이지를 풀 건데 기억나는 학생은 64페이지를 구조도까지 그려볼 겁니다. 시작. 푸세요. 풀어봤고 기억나는 사람은 구조도까지 65페이지, 66페이지 여기에다 그리세요. 자, 여러분. 제가 개요라고 설계도라고 적어놨죠. 자, 우리가 설계도면을 볼 수 있으면 당연히 본질까지 그냥 쉽게 다다를 수가 있을 건데 제가 이론이라고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독서에서 이론은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글의 전개 방식과 글의 구성 원리요.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전형적인 글의 전개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야.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연구잖아. 그럼 디르켐이 최초로 연구를 하고 나서 후속 학자들이 연구를 추가했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뒤쪽으로 갈수록 뭐 반박할 수도 있고 한데 보통 보면 수용 플러스 추가, 뭐 수용 플러스 추가 형태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후속 학자들에 의해서 뭐라고 해야 돼? 그렇죠. 후속 보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통 첫 번째 문항은 뭘 묻는다? 글의 주제와 전개 방식을 같이 물어봐요. 다시 얘기한다. 첫 번째 문제는 뭘 묻는 유형이 나온다? 글의 중심 내용과, 중심 내용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가치가 높은 정보예요. 가치가 높은 정보와 그 가치가 높은 정보를 어떤 틀에 담았느냐, 어떻게 정보를 나열화했느냐, 그래서 글의 전개 방식을 물어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들 잘 풀어보셨을 거니까. 그래서 38번의 정답 1번이 되는 건, 자, 이렇게 푼 거죠. 여기 듀르켐, 파슨서, 스멜서, 알렉산더 등에서 후속학자들에 의해서 보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틀은 잡히셨을 거고. 자, 두 번째. 글은 어떠한 원리를 갖춰야 되는 거냐면, 자, 일단 단계성의 원리에 의해서 첫 단락은 주제 세팅, 두 번째 단락까지 이어지는 부분에서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계속 반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단계성에 의해서 주제가 되고, 또 반복했다, 강조성에 의해서 주제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제를 뽑아내는, 즉 정보 가치가 높은 걸 뽑아내는 거거든. 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건 얘를 결국엔 어떤 한 단어로 압축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가치 높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주제가 정리돼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여러분이 시도하다 포기하고 시도하다 포기하는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들아 주제 작업했을 때 그냥 넘기는 학생들도 많은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좀 부지런히 해가지고 뭔가 좀 될 듯 말 듯 하거든요. 자, 해보실 거야.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름의 주제를 써보세요. 단어로 적어도 좋고 문장으로 적어도 좋고 뭐라고 적어도 좋아요. 주제를 써보세요. 그런데 내가 왜 자꾸 잘 안 들여다보려고 하냐면 막 창피해. 근데 애들아 틀려야 된다니까. 지금 틀려야 수능날 안 틀리고 지금 틀려야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을 좀 받아들이세요. 자, 여러분 주제는요 제일 많이 반복되거나 뒷받침되거나 강조된 애겠죠. 자, 그럼 그런 단어가 바로 뭐야? 이 글에서는
집합의례야. 그래서 글의 주제는 집합의례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잘 안 와닿을 거야. 그냥 간략하게 썰어만 풀게요. 요즘은 집합의례가 많이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예전에는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 좀 꽤 됐다. 혹시 레카 유튜버들 알아요? 찌양 협박한 거 알아요? 예를 들면? 아니면 요즘은 이제 초통령이 누구였냐 저기 마그네틱. 누구였지? 마랑이잖아. 근데 옛날 마랑 얘기하니까 또 좋아하는 거 봐라. 옛날에 이제 초통령 중에 철구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철구도 알지 않냐? 모르는 게 다행이야. 진짜 걔는 너무 심각한 애였거든. 그럼 봐봐. 그런 어떤 요즘은 잘 안 그런데 막 아프리카 BJ라든지 해가지고 막 나락가고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게 전부 다 집합 의례인데, 자, 이 사람이 원시사회,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부족사회 하는 그런 어떤 집단들이 있을 거 아니야. 폴리네시아 이런 데 보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돈 벌고 살고요. 돈을 벌고 살고 열심히 생계활동하는 속된 삶을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되다는 뭐냐면 세속적인 단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개념 정리 필요한데요, 여러분. 세속적인 거는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욕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 예를 들면 뭐 돈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당연히 뭐 밥도 먹어야죠, 잠도 자야죠. 이런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면서 사는 걸 세속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예를 들면 일을 한다,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자, 여러분도 공부를 한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 뭐 내가 유명해졌어, 좋은 대학 가가지고 내가 뭐 어떤 기회를 갖게 됐어, 돈을 벌게 됐어, 뭐 유명해졌어, 아니면 내가 남들한테 존경을 받게 됐어. 이런 거 다 어떤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속되다, 세속적이다 얘기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 자체가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다 보면 돈 벌어야지 하다가 꼭 남을 괴롭혀요. 선을 넘어. 그래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가고, 막 레카 채널 해가지고 남들 비판해가지고 막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 빨아.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다고 보다가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선 넘네? 라는 위기 시기 또는 문제 상황이 터집니다. 선생님 카메라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여기 기준으로. 자, 여기까지는 전개 방식 설명 항목은 얘들아, 그러니까 이 개요가, 이 설계도가 보여야 돼. 그래서 지금 일단락 설계도를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표도 처리를 해두시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울 것 같다. 난 지금 약간 카리나 본 것 같아요. 약간 장원영 본 것 같다. 내 눈에는 이게 장원영이고 카리나거든. 자, 다시 이제 잡아주시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속되게 살다가 선을 넘는 문제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건 올바른 거야, 그른 거 같은 것을 따지게 돼. 그때 이 지문에서는 성 vs 속이라고 했는데, 성이라는 거는 세속적이지 않고 탈속적인 거고, 예를 들면 도덕적인 거야. 이해됐니? 야, 이건 선 넘네, 잘못됐네. 야, 뭐 어때? 방송인데. 야, 뭐 어때? 재밌잖아. 라고 하면서 싸우는데, 얘들아,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뭐 어때? 재미로 가는 것 같아? 도덕으로 가는 것 같아? 도덕으로 갔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이 공동체 속에서 상호간에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도덕 공동체가 다시 만들어지는 도덕 공동체 재생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여기까지 잡힙니까 혹시? 잡히나요? 표를 좀 그려주시고,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속되게 살던 사람들이 선 넘으면서 문제 상황이 터지면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따진 다음에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가? 보통은 옳게 가요. 그런데 연구를 더 하다 보니까 이거는 부족사에서 그렇게 됐고, 현대사에 보니까 특히 예시가 있죠.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 같은 걸 보니까 속되게 살던 사람들이 문제 상황이 터졌을 때 성속을 하는데, 기존의 도덕 체계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해내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근대적 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하더라는 거야. 자, 우리 생각에는 당신 얘기가 맞긴 한 것 같아요 라고 후속학자들이 1, 2, 3, 4단계라는 체계를 가져옵니다. 자, 봐봐 얘들아. 우리가 아까 귀납법에서 대상, 오감, 감각, 경험, 귀납, 추론, 일반화 했던 4단계 보이시죠? 거기에 제가 아까 화살 스레빠, 제스레빠, 그리고 사과를 예시로 들어서 1단계를 설명을 쫙 해줬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지그시 보고 있는 박정민의 눈, 지그시 보고 있는 베이노의 눈 같이 2단계도 쓸 수가 있잖아. 3단계, 4단계도 쓸 수 있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류 기준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풀었던 그 지문하고 공식 자체는 완전히 동일한 거고, 그게 보이시는 순간 그냥 정복이에요. 자, 그러면 1, 2, 3, 4단계인데,
자, 1, 2, 3, 4단계에서 얘와의 차이점은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더라. 파슨스와 스미스는 봤더니 말을 좀 바꿨죠. 그러니까 얘는 속됨이나 일상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썼는데 여기서 얘를 위기식이라고 바꿨었고 성스러운 걸 가치라고 바꿔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 가치가 수면 아래 있다가 일반화되면서 올라오더라는 표현으로 도덕 공동체 재생이나 창출을 표현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우리가 레카 유튜버들 막 떠드는 거 보면 도덕도 없어 보이고 막 사람들 너무 괴롭히는 것 같고, 즉 가치나 성스러움이 밑에 깔려 있다가 어느 순간 선 넘을 때 사람들이 막 댓글 달아, 야 그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순간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뭐 나락가고 이러면서 가치 일반화가 이루어진다, 도덕 공동체 재생이 된다, 이렇게 가더라는 거야. 자, 그런데 파슨스와 스미스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이게 뭐냐면 내가 상처가 나면 거의 필연적으로 아물잖아요.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유기체의 항상성처럼, 항상성을 앞으로 기억해 넣어. 국어에서 항상성이 나오면 100%야. 100%를 국어에서는 뭐라고도 하냐면 필연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100% 일어나더라고 본 거고, 알렉산더도 이렇게 1, 2, 3, 4단계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 그걸 우연성이라고 보통 국어에서 표현할 겁니다. 우연성은 뭐야? 확률이 100%가 안 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대안으로 사회적 공연론을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사회적 공연론 5단락을 가지고 한 문제를 만드는 그런 문항 설계였던 거야. 그래서 이게 42번 한 문항으로 5번째 문제로 설계가 딱 됐어요. 자, 이 해설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럼 봐, 얘들아. 지문이 이 정도면 800단어 넘겠다. 그런데 이걸로 정보 처리 끝 정답이 다 나와요. 자, 봐봐. 가장 핵심적인 건 집합 의뢰죠. 집합 의뢰는 몇 단계야? 속되게 살던 인간이 문제 상황이 터졌을 때 성과 속 집합 의뢰를 통해서 결국에는 도덕 공동체로 가더란데, 도덕 공동체도 말 그대로 바꿔내면 이거는 성스러움으로 가는 것이죠. 봐봐. 속되게 살던 인간이 성속 vs 올바른 건 성스러움으로 가는 거잖아. 모든 1, 2, 3, 4단락이 속되게 살다가 성스러움으로 간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사실 이건 종교 지문이거든. 우리가 봐봐. 비민주적인 것을 비판하잖아. 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종교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를 비판하잖아. 왜? 자본주의라는 종교를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돼? 그러면 마찬가지야. 모든 사회는요, 종교에 의해서 성스럽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민주주의에서 투표라는 건 굉장히 성스러운 의식행위거든요. 그러면 그 민주주의에서 성스러운 투표 같은 걸 방해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는 것도 그런 민주주의라는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이고, 결국 우리 인간은 어떤 자기 자신의 이득이나 등등에 의해서 속되게 살다가도 성스럽게 간다는 거거든요. 카메라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럼 봐, 얘들아. 이것만 가지고도 답이 되게 쉽게 나와요. 근데 지문을 터는 연습은 나중에 따로 할 건데, 자, 이제 5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바로 볼게. 일단 글에 주제가 있고 주제에 대한 전개 방식을 묻는다 그랬어. 자, 그럼 여러분, 글의 주제는 뭐냐면 여기에 중심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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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화제라고 해서 내용을 아예 안 들어놓고 그냥 주제를 어떤 전개 방식으로 다루고 있나요? 합의를 했나요? 상반된 견해 절충인가요? 후속 연구 보완인가요? 사례 유형 분류인가요? 역사적 기원인가요? 정답 3번 끝이죠. 학자 이름 봐. 후속 학자들의 보완 끝이잖아. 이해됐어? 이런 문제가 보통 첫 번째 문제라는 거야. 근데 너희가 익숙하지 않으면 이런 첫 번째 문제조차 풀기 힘들어하는데, 공부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풀리실 거고, 지금 이제 다루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선생님 그냥 저 고1, 2 교육청 모의고사 고1 교육청 풀면 안 되나요? 모의고사 좀 쉬운 거 풀면 안 되나요? 안 푸는 것보단 낫습니다만 결국 1학년 시험에 모의고사 잘 안 내요. 왜냐하면 고1 모의고사 변별이 잘 안 돼. 그래서 일반고도 결국엔 이 정도 레벨까지 가는 분위기고, 자사고는 그냥 이 정도 레벨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분위기예요. 자사고 학생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일반고 학생들은 여기까지 해두시면 1학년 때 거의 탑 클래스인데, 어려우면 어쨌든 적당하게 보완하면서 가시라고 했고. 자, 두 번째. 자, 글의 주제인 집합의를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근데 집합의는 몇 단계라 그랬어? 1단계, 사람들이 속되게 살다가. 2단계, 문제의 상황이 오면. 3단계, 무엇이 옳고 그르냐, 속된 것이 옳으냐, 성스러운 것이냐 싸운 다음에 결국 어디로 가더라? 도덕 공동체 재생 같은 성스러움으로 가더라는 거야. 이 과정을 글의 주제인 집합 의뢰라고 하는 거고, 집합 의뢰는 4단계에 걸쳐서 도덕 공동체를 되살리는 4단계로 가죠. 다시 한번, 집합 의뢰를 통해서 사람들은
생계활동 1단계 속되게 살다가 최종 4단계 성으로 간다고 했죠. 자, 그리고 현대사회 2단락에 나와 있다시피 4단계는 새로 노동공동체가 창출되기도 하죠. 정답은 4번이죠. 왜 4번이야, 얘들아? 구체적인 이해관계는 성스럽다, 도덕이야 아니면 자기의 이해타산을 따지는 1단계 속되다야. 1단계 속되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집합의례를 거쳤으면 4단계로 가야 되는 건데 1단계로 간다 그랬으니까 정답 4번 끝이야. 필기했니? 잘 들어.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전부 다 어휘력이야. 그러니까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영어 단어 아니었지. 그럼 당연히 영어 해석이 안 되겠지. 국어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문법 수업할 때 내가 어간, 어미, 어근접사 얘기했을 때 벙찐 거는 어간, 어미, 어근접사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그래. 즉 어휘력 차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잘 안 들리는 거는 머릿속에 그 개념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이고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그 개념을 확장시켜 놓지 않으면 어쨌든 여러분이 성인이 살아가시는데 지장이 생겨요. 필기됐니? 얘들아, 좋은 대학은 안 가도 지장은 없어. 근데 상식이 없으면 지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는 재능에 따라서 점수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상식부터 갖춰서 성인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함이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가잖아요. 1단계 속되게 살다가 4단계 성스럽게 가잖아. 1번 끝이라고요. 그래서 1단계 속에서 2, 3단계를 거쳐서 4단계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나는 이걸 되게 쉽게 풀고 있냐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기술적인 연습이 되어 있고 배경식 갖춰져 있으면 되게 쉬워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한글이니까 읽어요. 너희가 미분법 공식을 모르는데 미분 문제 안 덤비지. 그런데 국어는 읽히니까 나름대로 논리 세워서 덤비는 게 최악이라는 거야. 그냥 제 수업 듣고 제 수업대로 따라오시는데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려운지 쉬운지. 그런데 첫 지문부터 차분히 과제를 해오시면 따라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영상 보고 차분히 해오시고 혼자서 힘들면은 인강들을 준비랑 노트 과제 다 들고 오셔서 내일 클리닉 때 저한테 도움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비교거든? 니은, 디귿 비교해봐. 1, 2, 3, 4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마지막 4단계가 달라. 니은은 필연적이고 100%로 갔다면 디귿은 우연적이라고 봤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니은은 필연적 100%, 확률 100%면 결정이 되어 있고 100%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주사위를 굴렸어. 자연수가 나올 확률 100%죠. 맞니? 주사위를 굴렸어.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럼 1이 나올 확률, 1이 나오는 사건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정답 1번 끝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혹시 자, 하나만 좀 제가 점검해 볼게요. 수업 내용이 많이 어렵다. 이 지문 좀 많이 어려웠다. 손. 수업 내용 이해된다. 손. 네, 어려운 학생들은 차차 과제 해오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42번 딱 1부만 얘기하고 갈 거거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4단계가 가치 일반화라고 있었잖아. 근데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갈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치 일반화가 일어나기 이전이라서 정답은 2번 끝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거 4번 고른 사람 손? 네, 4번도 정답이에요. 하지만 수능은 2번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2번 또는 4번을 고른 친구들은 지적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고 특히 4번을 고른 친구들은 2번을 넘어가서 4번을 골랐으니까 때때로 2번에서 멈춘 학생보다 더 뛰어난 학생일 가능성이 있어. 근데 왜 4번은 정답이 안 되고 2번이 정답이 되는가가 앞으로 여러분이 독서를 제대로 방향 잡기 하기 위한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